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보조댐 붕괴 사고,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사흘이 됐습니다. 아직도 정확하게 사고 원인 또 피해 규모, 사망자 수라든가 부상자 수가 정확하게 이 통계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. 다만 인근 아타프 그다음에 참파삭주에서 이재민이 10,000여 명 정도 현재 발생을 했다, 늘어났다, 이런 얘기 정도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피해 규모입니다. 근데 계속 늘어나겠죠. 아직도 이게 자연재해냐 또 인재냐에 대한 이 원인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왕설래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어쨌든 사고가 났고 이 사고의 주 건설업체가 우리 국내 SK건설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 뭔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목소리를 서서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전반적인 얘기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사고 원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재현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. 뭐냐면 처음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사들, 그다음에 SK건설의 발표들을 보면 유실이라는 단어, 또 범람이라는 단어, 그다음에 붕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혼재돼서 쓰이고 있거든요. 자, 이 유실, 범람, 붕괴 이 각 단어들의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먼저 범람과 붕괴를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네. 이게 수공 구조물, 그러니까 댐 같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물이 넘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붕괴라는 것은 넘쳐서 무너질 수도 있고 또는 밑으로 물이 새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파이핑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려앉는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제방이나 저수지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. 쉽게 내려가 버린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유실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씻겨 내려간다는 표현을 좀 하셔서요. 그러면 지금 이번 사고가 난 보조댐이 씻겨 내려가는 수준입니까? 아니면 남아 있는데 형태는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까? 거의 지금 사고가 난 것은 이 새들댐이라고 하는 보조댐이거든요. 보조댐이 이 높이가 16.5m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유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제 피해가 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,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한 팩트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이 보조댐 근처에 있는 댐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세피나 세남노이 5개 댐, 본댐과 5개 보조댐 사이에 중에 한 댐에서 한번 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이게 사실입니까? 저도 그 사실관계는 잘 모르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몇 년 전이죠. 소문에 의하면은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들은 소문으로는 저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. 이게 가까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가 없어서 저도 소문만 듣고 교수님한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. 또 교수님 역시 소문으로만 들은 말씀이군요. 그러면 이게 댐이 붕괴된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유실된다든 이런 사건들이 사실 어느 나라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.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이런 일들이 전에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은 왕왕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정도예요? 그게 규모를 저수지라는 것은 규모를 어느 정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등급이 나눠질 수도 있는데 특히 농업용 저수지나 이 작은 저수지들은 설계 빈도가 100년에서 200년 정도의 강우량으로 설계된 저수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저수지들은 종종 붕괴가 된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요? 우리나라도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큰 댐, 지금 이 세남노이라든지 이런 댐과 같은 대규모의 댐들은 우리나라는 빈도수를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500년 빈도,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대형 댐들은 중대형 댐들은 모두 PMF로 하기 때문에
큰 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예. 작은 댐들은 좀 위험한 부분들은 그런 있는 것도 것은 있다. 사실입니다. 예. 근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세남노이 댐 같은 경우는 높이가 16m가 넘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비교적 큰 댐 아니겠습니까? 아무리 보조댐이라도. 16m는 큰 댐은 아니고요. 아, 그래요? 오히려 저수량으로 볼 때 저수량이 약 한 10억 톤 정도 되거든요. 네네네. 10억 톤이면은 상당히 큰 댐이다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예. 이 댐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실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상황 아닙니까? 근데 이게 예, 그렇습니다. 어느 정도나 비가 와야지 이런 댐이 이렇게 쓸려나갈 정도가 되는 걸까요? 사실은 이 댐이 이 정도 비가 와서 쓸려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. 제가 그때 학회지에서 설계사회에서 썼던 그 내용을 보니까 예. 이게 확률 최대 홍수량에도 견딜 수 있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정도 비가 오더라도 견뎌줘야 되는데 견디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뭔가 이유가 뭔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뭐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근데 뭐 예,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예. 이게 어쨌든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아직 예. 그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다선 치더라도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한국 건설업체 조금 걱정되네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. 저도 그게 걱정이 됩니다. 이게 우리 건설사의 신인도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보고 해서 그런 그 다른 기업이나 이런 건설 업체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정부 차원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예,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